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1700선 위로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간만에 시원한 상승이었는데요. 1.5%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7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일본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급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든 것 역시 지수 상승에 하나의 이끈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3%나 오르면서 8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에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문자와 전화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제 이제 몇 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2503님, 어제 독립선언님 강의 내용이었죠. 후행 스팸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2133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 자주 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시죠. 토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919포인트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정고점이었던 1723포인트가 이제 머지않았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자, 시원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나오고 지금 이틀 만에 또 나오는 거죠. 제 얼굴을 자꾸 보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제가 화요일 날 지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죠. 시장 상황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장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급적인 측면. 저점 대비해서 35조 원, 37조 원 가까이가 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는 건 있고 3월달 옵션 커트오브 이칭 데이가 3월 11일 날 커트오브 이칭 데이가 있는 그날 빼고는 3월 올 순매수. 오늘 선물과 현물 동시에 외국인들이 끌어당기는 그런 강력한 시장. 저희들이 원하고 있던 시장이었고 이제는 세 번째 고점 시도입니다. 세 번째 고점 시도고 1723포인트를 넘는 고점 시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었죠. 시장은 강하다라고. 시장은 강한 만큼 여러분들이 강한 마인드로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강하다.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팔았던 종목, 순매도한 종목 30개 종목의 그 일견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1%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5%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개인들이 이제 사들인 종목들의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1%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를 종목은 팔고 또 내릴 종목은 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개인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런 상승장에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뻔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도 지금 뻔히 수급적인 측면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거꾸로 역방향을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을 조금 더 IT나 자동차가 대표적이겠죠. IT나 자동차인 대표주들을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개인들에게 좀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마음을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이겠죠. 시장은 그만큼 강하다는 말씀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강하다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역방향이란 것은 외국인과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이 강한, 수급이 강한, 외국의 시장 수급이 강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겠죠. 예. 내일은 금요일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마다 매수와 매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가 생각하기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싸게 잡으면 언제든지 내가 수익권에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은 급하게 따라가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또 아니겠다. 제가 이제까지 지금 서경 나오는 게 지금 4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 계속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왜 너는 계속 사라고 하다가 오늘은 사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1723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 수급적인 측면이 받쳐주는 그 흐름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 확인하는 1723포인트를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아닌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 안전하게 무슨 종목으로 무슨 업종으로 외국인이 받쳐주는 업종으로 외국인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1723포인트 정고점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 이후에 매수를 해보라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치에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소로스님이시군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 올리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예. 그동안에 좀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끌고 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라고 예, 오늘 그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LG 디스 같은 IT 업종이죠. 예. LG 디스플레이를 한 1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네요.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하셨다가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신 거고요. 예, 13% 정도 수익이 나서 오늘 정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SK 에너지도 오늘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와 SK 에너지를 매수를 하셔서 네네. 거의 10% 가까이 수익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종목 어떤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셨고 또 왜 매도를 하고 나오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대치하고 1분기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또 그러한 이유로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가 일부 가상으로 나왔는데 실적 발표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아마도 그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시장은 약간 그 1분기 시장만큼 그러지 강하게 뭐 실적이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시장까지는 아마도 그 LCD나 패널 쪽이 아마 수익이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대응을 했고요. 뭐 현 시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은 일단 42,000원대의 단기 매물벽이 있어서 오늘 단기 또 급등 추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청산을 좀 하면서 다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노리려고 지금 뭐 준비하는 단계고요.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내수 경기 활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 효과를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은 일단 뭐 느린 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주주 종목보다도 상승 여력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단기 고점인 123,500원과 4,000원대에서 일단 매도를 시켰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가는 장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와 SK 에너지로 고수익 올리셨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종목으로 네. 관심 갖고 계신 종목 한 종목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최근에 그 IT나 자동차, LED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예. 제 주둔 어떤 그 매매 패턴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등 추세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후발주로 순환매 사이클로 대응해서 선침해하고 난 후에 상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철강주가 이제 순환매 사이클로 또한 주가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개념에서 포스코라는 종목을 추천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스코요? 네네. 예.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오늘 포스코가 52만 8천 원대로 마감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52만 8천 원대 내일장에서 아마 아마 5일선이나 11선까지 강하게 돌파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52만 8천 원대를 주 상하방을 통해서 한 2호가씩 그러니까 뭐 한 52만 6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52만 한 9천 원대까지는 매수의 단계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크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아래 52만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지의 선인 지지대 매물벽이 든든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절가는 51만 원대 전 저점이죠. 예, 한 2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저가를 이탈하면 일단은 선절로 대응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2만 원대인 예전의 고점대 예상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의 업종 대표 중심으로서 순환매 사이클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IT 관련주가 어느 정도 최근까지 급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철강주인 포스코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이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주죠. 포스코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출연이신가요? 네네. 예, 내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장이 네.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소로스님께서 LG 디스플레이와 SK 에너지로 7%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일목균형표에서 주가가 양운을 돌파하고 또 이것이 전환선 또는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한 종목을 급등주라고 본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후행스팬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님, 예.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인가요?
자, 제가 오늘 벌써 강의가 4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벌써 캔들, 이평선, 추세선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패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패턴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의 각 패턴, 각 종목마다 패턴, 각 업종마다의 패턴,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 경기의 사이클도 어떻게 본다면 패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그냥 그 15분 동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는 패턴이구나. 이런 게 패턴이구나. 이런 것 정도를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딱딱 안 집어주는 걸 딱딱 꼭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트님, 예. 패턴이라 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세선보다 조금 큰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걸까요? 예, 그렇죠. 예. 패턴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추세선을 만들면서 패턴에 대해서 약간 가미를 해서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겨 나가는, 조금 더 나가는 패턴 자체가 어떠한 패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패턴이랑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들어보고요. 패턴을 활용한 매매 기법까지도 좀 배워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주식에는 패턴이라는 것 자체는 각 종목마다 어떤 종목,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패턴들이 나타난다. 그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를 좀 많이 말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패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나는 상승에 대한 패턴. 상승에 대한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상승에 대한 패턴과 하락에 대한 패턴, 상승 세기형에 대한 패턴, 하락 세기형에 대한 패턴. 오늘은 이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패턴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상승 패턴부터 차차지 살펴볼까요? 자, 상승 패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상승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추세적인 상승의 캔들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고점과 저점을 이어나가니까, 이 종목, 어느 정도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구나. 저점과 고점. 지금 잘렸죠? 잘렸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 종목에서는, 21선에는 지지를 해주고, 5일선을 맞고 어느 정도의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 여기 21선 또 지지해주는, 또 여기에 또 지지해주는, 해선과 여기에 또 받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사이클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예측을 했다. 한 사이클을 봤다. 한 사이클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사이클을 예상을 한다면 매매 포인트. 여기서는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없겠죠. 캔들이 하나, 둘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정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겠죠.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턴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매매 급수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이죠. 이 부분들, 이렇게 상승 패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상승에 대한 매매 패턴 자체를 처음에는 패턴을 보고서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매매를 급수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패턴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의미 있게 받쳐주고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음 매매 급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토트님, 예. 상승 패턴 안에서도 매수와 매도 시점을 둘 다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그 앵커님이 정확하게 이걸 찝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셔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점에 잡으셨다고 해서 패턴이 가고 있다고, 추세가 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맞고 떨어지는 이 시점, 요 라인쯤이겠죠. 이 라인쯤에서는 오히려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오히려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수량 늘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량 늘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주식 용어인데,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사면 어떻겠습니까? 수량은 늘어나겠죠. 그게 수량 늘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런 거니까
무조건 주구장창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바이앤홀딩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를 한다, 홀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그건 괜찮아. 시장이 가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은 오락가락하고 혼조인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구장창 바이앤홀딩은 그것은 정답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하는 패턴부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KH바텍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죠. 자, 저 KH바텍을 보신다면 저쪽에 의미 있는 저희양선, 지지선, 60의 선을 맞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패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캔들 몇 개로 12개 되겠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한 12개, 내려갈 때는 한 5-6개. 캔들의 모습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정하게 나타남으로써 여러분들은 매매 급소를 매매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도 다음 배는 이번에는 1000종목밖에 매수를 못했는데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니까 1200주를 살 수 있네. 오늘 고점에서 매도하니까 다음 번에는 1400주를 살 수 있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토트님, 예. 상승 패턴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르지는 않을 텐데 하락으로 꺾이는 부분은 어떻게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꺾이는 부분들, 상승 패턴에서 매도를 잡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바이앤홀딩이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지워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에서 운 좋게 한 패턴 이후에 두 번째 패턴에서 매수를 했다. 두 번째 패턴에 매수를 했는데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이 패턴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또 올라가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여기에서 매도 타이밍 잡는 거지, 위에 올라가는 거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죠. 가면 다시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데 이제 시장이 꺾여서 여기에서 추락이 한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 또 아주 짧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점 이후에 손절 라인을 짧게 로스컷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좋은 점이 로스컷을 짧게 잡고 가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내가 로스컷을 고점에서 꼭 매도, 고점에서 하는 그냥 저항대에 맞아주면 파는 겁니다. 저항대에 맞으면 파는 거고,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이 꺾여서 내려간다. 꺾여서 내려간다면 이때는 로스컷을 짧게 잡고 팔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예, 상승 패턴에서는 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 상승 추세가 꺾이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하락 패턴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상승 패턴하고 여러분들이 상승 패턴을 자세히 들으셨으면 하락 패턴은 자연스럽게 뭐 그냥 그 반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 두 번째 하락 패턴. 하락 패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승 패턴을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반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세가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하락 추세를 잇는 매매를 굳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락 추세를 매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암만 잘하고 암만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 매매 급소를 찾으려고 한다면 빈번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빈번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빈번한 수수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계좌는 말라져 간다. 황폐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여기서는 하락 패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해드리겠지만 굳이 여기에서 매매 급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패턴 자체가 이어져 내려가는 어떤 그 부분들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부분들에서 매매 급소는 하락 패턴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락 패턴에서도 매매를 찾기 위해서는 이 패턴 자체가 없어져 내려가는, 이 패턴 자체가 무너져서 올라가는 추세를,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어주는 시점에서 매매 급소를 찾는다면 찾는 것이지, 추세인데 요 파스 추세 아래서 요거 먹는다고 들어가가지고 찔락거리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요 저항대를 뚫고 거래량을 실어주는 이 부분에서 매매 급소를 찾는다면 찾는 것이지,
여기에서 중간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란 거랑 그런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락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매매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락 패턴을 보이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준비한 자료 좀 보시면서 NK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K요. 자, 정년적인 하락 패턴의 모습이죠. 여기에서는 매매 급소를 찾는 부분들은 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추세가 하락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항대가 딱딱딱 떨어져 내려가고 지지선이 받쳐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이고 이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굳이 하시려고 하신다기보다는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가 끝이 나서 그 저항대로서 느껴지고 있는 그 꼭대기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이지 하락 추세 안에서의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매매를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그것들은 과욕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시면 주식시장에서 욕심 부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겸손하게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큰 수익률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원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락 패턴은 하락 패턴인데 하락 쐐기형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자,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먼저 상승 패턴을 먼저 상승 세기형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세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기형의 패턴은 추세가 삼각형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관점에서 캔들이 조밀하게 쪼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 거래량이 일어난 다음에 패턴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락세기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 하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게 하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세기 이후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세기형 패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매력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트님. 예. 바로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하락세기형 이후로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제가 오성 LSD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성 LSD 차트가 세기가 지금 차트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까 하락 패턴하고는 어떻습니까? 폭이 상당히 조밀하게 좁혀져가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토트님, 언제쯤이에요? 오성 LST 현재 주가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아닙니다. 예. 제가 자료를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바쁘신 건 저한테 아시잖아요.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예전에 했던 강의지만 강의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오성 LST의 과거 차트라는 예, 말씀이시죠? 과거 차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차트는 아닙니다. 과거 차트고 예. 그 부분들을 거기에서 거래량이 실어나는 시점, 수급이 살아나는 시점을 잡아서 올라가는 그 부분들, 거기에서 발산하는 부분들, 발산하게 되면 하락 세기 이후에 발산하는 부분들은 발산이 어느 정도 클 수가 있고 시장 수익률보다는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쐐기형 패턴 이후에는 이 주가는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각각 반대되는 패턴이죠. 1번과 2번이 상반되는 패턴이고 2번과 3번과 4번이 상반되는 패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좀 더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4번. 이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보기에 아실 수 있겠지만 상승 세기형 패턴이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이 부분들이 캔들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가 이평선들이 쪼여져 가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패턴이 아니죠. 상승 패턴이 아니라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가파른 게 아니라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락에 대한 그 기울기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기울기는 아래보다 완만해져 가고 있다. 완만해져 가고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매수의 주체가 고점을 크게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더 강하다. 가격을 좀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내려서 일단은 내리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주구장창 올려서 패턴을 이런 상승 패턴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락 패턴, 상승도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량 털기 이후, 물량 털기는 뭐 거래량이 실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물량 털기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상승세 기형 패턴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 기업 패턴, 효성 HD 초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주는 소형주나 이런 그런 패턴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패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보는데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고점이 상당히 완만해지는, 고점의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완만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그 추세 이후에, 상승 추세 이후에 하락으로 내려꽂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냥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세선을 어느 정도 그어보시고 추세선이 상승으로 패턴을 만들어져 가는 부분들도 상승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가파르고 상승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보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보고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저는 차트 매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트 매매를 좋아하진 않지만 차트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가장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그리고 하락 쐐기형 패턴과 상승 쐐기형 패턴. 패턴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면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토트님의 패턴 활용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죠?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하게 시장에 작용하면서 형성된 추세선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드민턴, 2번 패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숨어져 있는 숨은 투자 비법까지 생생하게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트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 대우증권과 서울반도체의 흐름이 어땠는지요?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계신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요일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제가 서울반도체랑 지금 대우증권을 제가 추천드렸었죠. 예. 한 종목은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대우증권과 서울반도체는 제가 예전부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서울반도체는 오늘 또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죠. 2.5%가 넘는 시장 수익률을 시장보다는 좀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반도체 차트입니다. 서울반도체 차트를 좀 더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울반도체, 저희 회원님들에게 얼마나 추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6,000원대, 이때 캔들이 나올 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셨던 가격대가 얼마 정도였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예. 39,000원대 라인이었죠. 예. 39,000원대 라인이었고, 39,000원 이때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LED가 성장한다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2013년, 2015년대까지도
시장에 대한 성장이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시장의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나타나는 종목이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세가 가열차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었다. 자, 여기에서 추천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41,500원대 라인에서 41,500원대 라인에서 1차적으로 저항대가 느껴질 수 있다. 저항대가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종목 수급이 살아있다며,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이 종목 좀 더 바이앤홀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표가는 얼마나 말씀드렸나요? 5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5만 원대를 향한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분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자, 이 저항대를 뚫고 난 다음에 매수매의 급수를 찾을 때는 강력한 저항대로 저항을 하고 있던 이 부분들이, 이 라인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받쳐줄 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매수 급소는 언제였습니까? 이때였죠. 이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넉넉히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겠죠. 예. 왜냐? 토트가 생각하기로는 매도가보다는 매수가를 더 중요시하니까 지금 따라 추경하고 매수하시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바이앤홀딩으로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개인 투자가님들이 저희 방송을 보겠죠. 개인 투자가님들이 홀딩을 하시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을 땡겨서 종목을 옮겨주면 그때 5만 원대, 4만 원대 후반 그때 라인이 오면 그때 물량을 던지셔도 걔네들이 물량 받아서 더 올리고 싶으면 그때 더 올리라고 하시고, 개인 투자가님들은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차분하게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 오늘 종가가 한 44,700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추경 매수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다. 하지만 토트님께서는 아직까지 들고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증권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매수 구간에 있을까요? 자, 대우증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증권 말씀을 드리면서 대우증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우증권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강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장이 강세와 시장이 강하다는 건 의미가 다르겠죠. 제가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열차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다. 시장이 강하다면 지금 IT 자동차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불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다. 순환매 차원으로서도 증권, 금융 쪽에서의 매기가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우증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우증권을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가들 주식 많이 하겠죠. 개인 주식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증권회사들 브로커리지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강한 기업이 어떤 그 증권사 중에 어떤 것입니까? 대우, 현대,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삼성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고 있을 때 대우증권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그 모습이 당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 부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우증권이요. 자, 대우증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차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토트가 말을 했는데 이날 말씀을 드렸었죠.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 이후에 빠지네. 밑꼬리 달아주면서 빠지네. 손절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토트의 말을 아직 신빙을 못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신빙을 못 한다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강한 만큼 종목 순환매 차원에 돌 수 있다는 거죠. 증권주 그만큼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3.9%, 4%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을 올려주었어요.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양봉을 만들어주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토트를 믿고 따라 매수하셨던 분들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큰 대우증권에서 수익률을 거두시면 될 것이고요.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좀 더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현 가격대 매수 구간에 있다. 목표가는 예. 그대로 한
23,000원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일단은 전고점인 23,000원대까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1차 예.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는 좀 더 그때 수급 상황과 그때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잡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3,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대우증권에 이어서 하나투어 여전히 들고 가고 계시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같은 종목은 지금 제가 23,000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이 제가 어제 아래 말씀드렸었죠. 어제 화요일날 말씀드렸었죠.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자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또 외국에 여행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부분들이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여행을 하기에는 훨씬 더 작은 돈으로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투어에 대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투어 실적을 발표했죠. 턴어라운드를 했죠.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흑자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가격대입니다. 매수 가격대이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추세선 하단에 있습니다. 추세선 하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투어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투어 차트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투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좀 상당히 방향성을 못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좀 더 당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당겨서 이렇게 추세선을 좀 끄어 보여드린다면 추세선 하단에 있는 종목이다. 추세선 하단에 있는 종목이다. 추세선 딱 하단이지 않습니까? 저것도 보셔야 아시겠지만 추세선 맞고 받쳐주고 3전 헤이크 해주고 올려주고 또 받쳐주고 지금 또 추세선 하단이지 않습니까? 추세선 하단에 있고 제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화 강세에 따라서 여행주 매기가 쏠릴 것이다. 매기가 쏠릴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추세는 차트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하나투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중 공략을 하셔도 지금 제가 집중 공략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제가 대우증권 20%, 지금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20%, 하나투어 20%, 이 정도 25%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 한 35%는 현금 들고 있거나 아니면 IT 종목, 다른 IT 종목 종목에 대해서 하나 매수 정도 하시면 현금 15%에서 10% 정도 시장이 그만큼 강하니까 현금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만드는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충분하게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트님의 관심 종목이죠. 하나투어와 대우증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투어 원화 강세 수혜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53,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대우증권 역시 현 가격대 매수가 충분한 여유 구간에 남아있고요. 1차 목표가를 23,000원 정도 주셨고 손절가는 일단 중기 보유할 생각이시기 때문에 들고 간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조만간 토트님 다시 모시고 현재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들 향후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을 상담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21,000원에 40%입니다. 21,000원에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최근 장이 좋아서 대형주들은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혹시 이런 종목도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다른 거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이요. 예, 장이 살아나니까 수익도 더 많이 나시기를 바라면서요.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상승에 이어서 조선업종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예. 아직까지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토트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토트님. 예.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회원님이 21,000원에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를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40%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건조성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타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네. 타 조선 대형이 어떤 거냐? 현대중공업과 뭐 삼성중공업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0%대가 되고 있습니다. 10%대가 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6%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5%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똑같은 그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부분들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왜냐? 똑같은 장사해가지고 영업이익 많이 남기는, 똑같은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부분들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지금 이 세 동사가 뭐 똑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저 상업 영위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21,000원에 지금 한 400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자, 지금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겠죠. 손절 라인은 뭐 이 정도 잡으면 25,0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0%는 너무 많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강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가 넘는 시세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음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동조화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 종목 40% 비중 많다는 거죠.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쪽으로 하시든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을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한 25,0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시고 업종 대표주죠. 뭐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로 다시 매수를 해보면 좋은 성공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인데요. 매수가가 15,600원이고요. 2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요. 지수 상승장의 대표주 증권주 중에 하나인데요. 짧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동양증권증권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동양증권증권 같은 경우에는 측의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 좀 짧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시장이 간다면 증권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시장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증권주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증권주나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양증권증권 이미 사셨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15,600원에 20%를 잡고 15,600원. 상당히 높은 가격이네요.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지금 20% 정도의 지금 비중 포트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라면 굳이 바꿔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이 종목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홀딩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토트님,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 안내해드릴게요.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하게 시장에 적용하면서 형성된 추세선이 모이면 형성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드민턴, 2번 패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코스피지수가 전 고점을 한 4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상승 랠리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